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강남 메가스터디 재학생반의 영어과 양일호 선생님입니다. 혹시 다른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캐릭터 티거를 닮아가지고, 그 티거가 누구냐? 그 곰돌이푸 옆에 있는 그 호랑이 친구 있죠? 예, 예, 걔랑 좀 닮았어요, 제가. 그래. 예, 더 우셔도 돼요. 예, 닮아가지고, 제가 이제 본명보다는 제 티거란 이름으로 애들이 더 많이 불러주고요. 사실 제 본명도 기억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티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자, 이제 영어 목차 한번 볼게요.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 차이점을 잠깐 짧게 제가 요약해가지고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학습 방법. 상당수가 한 90% 이상은요, 영어 학습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학생들이 몇 분 있죠? 예,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 꼭 알아서 가져가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절대평가 있죠. 절대평가가 이제 어떻게 대비되고 어떻게 예측되는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중학교 영어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암기할 만하다. 예,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중학교 내신 뭐 별거 있나요? 문제 풀고 거의 통째로 암기하잖아요. 그리고 1학년 때 처음에 영어 시험 볼 때 어때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영어를 배워왔으니까 중학교 첫 시험은 웬만하면 90점, 100점 때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영어 신동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영어는요, 진짜 영어 실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성실성. 얘가 얼마큼 잘 암기했는지 그냥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면 웬만하면 그냥 90점을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넘어가도 늘어난 분량이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감당할 만큼, 그렇죠? 그냥 꾸준히 그냥 통암기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딱 첫 시험 보면요, 웬걸 분량이 장난 아니에요. 요거 보세요.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가 요만큼이라면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는요, 그건 당연한 거고 어휘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듣기평가 교재, 그리고 부교재면 학교 자체 교재까지. 여기서 부교재는요, EBS 교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EBS 학교들이 이제 인터넷 수능, 뭐 올림포스, 수능 특강 이외에 대부분의 이제 EBS 교재를 이제 보는데, EBS 그 교재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난이도 그런 지문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통암기를 해요? 저도 못해요. 통암기를 한다? 뭐 하면 뭐예요? 만약 통암기를 했다 칩시다. 근데 문제가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예문 들어볼까요? 요거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 한번 보세요. 실제 교재 원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밑줄 친 부분 총 몇 문장이죠? 좀 도와주십시오. 몇 문장이죠? 그게 두 문장이에요. 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마침표. 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표. 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만약 그대로 외웠다 칩시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성실해가지고 겨우 외웠어요. 근데 실제 학교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not only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단어를 이용하고, 세 번째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내가 외운 거는 두 문장인데 학교 시험 문제는 한 문장으로 시험 보래요. 그럼 이거 통암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풀어요. 예, 이거는 성실성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거 한 문장을 하려면 기본 내공이 있어야 돼요. 잘 봐요. 수학은요, 그 학기마다 그냥 일정 분량을 배워요. 1학기 때는 이거 배우고 2학기 때는 이거에서 나오고. 근데 영어는요, 뭐 1학기 때는 뭐 1강부터 3강 문법 나와, 뭐 2학기 때는 5강부터 10강 나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첫 강부터 끝강까지가 완전 다 통째로 시험범이에요, 문법이. 근데 문법 공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걸렸죠?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11개월, 1년이 걸려야만 문법을 통달해요. 근데 어떻게 내신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문법을, 내신 보통 4주 준비하죠?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그걸 준비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보려면 평상시에 영어 실력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실제로 내신 때 공부한 것보다 평상시에 공부해가지고 실력 끌어온 애들이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거짓말 아니라 실제 있는 데이터 자료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잘 보려면 요거 밑줄 쳐주죠. 기본 실력
예, 이거 필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요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실력이 뭐길래? 그 기본 실력이 어휘와 문법과 구문 독해 능력을 많이 요합니다. 수능이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습니다. 2011년보다는 쉬워진 편이에요. 물론 그렇게 쉽진 않은데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기본 해석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랑 독해랑은 다른 거예요. 해석은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고, 독해는요, 글을 이해해가지고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되고 작가의 주장, 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다 했다? 그러면 독해까지 잘한다? 보장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국어를 몰라가지고 국어시험 만점 못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 실력, 추론 능력, 기본 내공을 끌어올려야만 영어 실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어휘,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독해, 이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 어휘를 볼게요. 자, 얼마큼 어휘를 암기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뭐 이거는 사람들마다 살짝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기준은 대략 한 7,000단어. 이때 7,000단어는 2,000개의 기본 어휘를 포함한 거예요. 현재 이 시점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예비 고1들은 요 2,000단어를 빨리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이 2,000단어는 어디 있냐? 시중 교재 보면요, 우선순위 0단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기본 어휘 교재예요. 그게 보통 1,800단어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그거를 빨리 마스터 하셔야 고등학교 그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수준 단어는 7,000개 단어. 이거를 이제 파생시키면 이제 그게 10,000단어 되는 거고 20,000단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7,000단어를 빨리 마스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휘를 암기할 때,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기 학생들은 어휘를 암기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반복이 되도록 스케줄을 정확히 짜셔야 됩니다. 목표 설정할 때 반복이 돼야 돼요. 잘 봐요. 월요일 날에 30단어를 외웠죠. 그 다음 날에도 30단어를 외우죠. 근데 어제 봤던 단어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어제 보고 그게 아니라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하죠? 월요일 날 봤던 거 보는 게 아니라 화요일, 그냥 어제 것만 같이 봐주시면 돼요. 오늘 새로 외우고 어제 거 다시 봐주고, 목, 금, 까지.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몇 개 외운 거죠? 도와주십시오. 30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150개죠. 그쵸? 그 150개 단어를 다시 토요일 날에 통째로 보시면 돼요. 왜? 이미 2번 봤으니까 토요일 날에 통째로 보는 거 그렇게 많은 단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도 한번 똑같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총 몇 번 보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4번 보는 거죠. 그쵸? 그럼 한 달이면 몇 개예요? 150 곱하기 4 하면. 그렇죠. 빠르시네요. 600개. 네, 600개를 1년 동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1년 때 다시 새해 돼가지고 첫 단어를 또 봤더니 과연 기억이 날까요? 잘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1년 동안 걸렸던 것이 다음 두 번째 볼 때는요, 6개월밖에 안 걸려요. 왜? 이미 4번 봤잖아요, 우리는. 4번씩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암기를 해야만 기억이 남지, 다시 처음부터 하면 반복 안 하고 그냥 또 처음부터 보면 또 새롭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거 제발 제가 강조하는데 반복이 되게끔 암기하시고요. 자,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조금 덧붙여 말하면 단어를 쫙 적죠. 그 다음 옆에 뜻을 적죠. 근데 공부할 때 옆에 단어 뜻이 보이면서 암기를 하면 그 공부 안 돼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암기 과목은 정답이 보이면 안 됩니다. 정답이 안 보여야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이 돼요. 근데 옆에 그냥 한글이 적혀있네? 착각이 드는 거죠. 그냥 다 아는 것 같다. 혹은 그냥 뭐 외운 것 같은데? 착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 판단할 때는 옆에 단어 뜻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걸 체크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암기를 하지 마세요. 어휘는요, 책상에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책상 이외의 장소에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팔다리가 바쁠 때, 예, 좀 걸어 다닐 때, 뭐 학교 갈 때, 혹은 밥 먹을 때, 혹은 뭐 하다못해 양치질 할 때도 그냥 보드마카, 그냥 화장실 옆에다 보드마카 이렇게 칫솔꽂이 옆에다 이렇게 꽂아두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한두 개 정도 유리 거울에다 이렇게 적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한두 단어 이렇게 외우다 보면 1년이면 그게 몇 단어인데요. 그럼 나도 외우고, 할머니도 외우고, 아빠도 외우고, 엄마도 외우고, 예.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알겠죠? 예.
뭐 어떤 애는 밥 먹을 때 단어 외우면 저 왕따당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밥 먹는데 뭐 50개 단어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못해 그냥 2-3개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뭐 밥 먹으면서 2-3개 외우는 거 그냥 뭐 티도 안 나요 사실. 근데 그 정도 그냥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하면 그런 습관을 들면 1년 뒤, 2년 뒤면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외우시고, 뭐 어휘 외우는 또 방법 이제 접근 이제 암기 방법론을 따지면 좀 많거든요. 근데 뭐 이걸 다 설명하는 거 아니고 좀 쉬운 거 몇 개만. 첫 번째, 어휘는요 접두어 어근을 이용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단어는 한자와 같아요. 한자. 잘 들어보세요. 냉수, 온수, 수질. 이 숫자가 들어가면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물이 떠오르죠. 똑같아요. 미국인이 영국인이 단어로 보잖아요. 한자처럼 그런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 공부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암기합니다. expire 끝나다, respire 호흡하다, conspire 음모를 꿉니다. 그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spire. 그렇죠. 얘가요 숨쉬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딱 요거 모양만 봐도 숨과 관련돼 있구나. 물수처럼. 그 다음에 앞에 의미만 부여하면 돼요. 익수가 나가다. 숨이 나가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끝나는 거죠. 만료되는 거. 그 다음에 숨이 다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해. 그게 바로 호흡을 하는 거고. conspire,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숨을 같이 모으는 거 함께. 야,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지네끼리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모를 꿉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암기할 때 어근 많이도 아니에요. 뭐 어근 막 몇천 개도 아니고 그냥 한 100개 정도만 외워줘도요. 처음 보는 단어 봤을 때 되게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저희 자료 다 있으니까요. 이거 뭐 특별한 자료도 아니고 다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저희가 다 암기시키고요. 두 번째, 연상 암기법은 조금 약간 지양하세요. 여기서 앞에다 최소한 밑줄 이거 최소한. 이거 중독되면 안 돼요. 이거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장난 해가지고 단어를 암기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lee, F-L-E-E. flee가 이게 도망가다 뜻인데 이게 그냥 안 외워지니까 말장난 해가지고 우리 집 개 목줄이 풀려서 도망갔어. 풀려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암기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요. 왜? 잘 암기되네? 2-3개월까지는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독해가 느려져요.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그냥 그 말장난 한 그 문장만 암기하지 결코 독해 실력을 속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정말 외워지지 않는 단어 있죠? 그 정도만 연상법으로 암기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의 이제 기량입니다. 이거는 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서점에서 파는 그런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학원생들이 기량껏 저희가 잘 암기하게끔 그 유래라든지 그런 문화적 특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암기하면 또 그냥 암기하는 거죠. 영어를. 예를 들어 볼까요? cut out for. 이게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cut은 자르다고 out은 바뀌고 for는 위에인데 이게 왜 적합하냐. 모르면 그냥 암기하는 거죠. kick the bucket. 버킷이 양동이거든요. 양동이를 발로 찼대요. kick. 근데 그게 죽다예요. 뭐 양동이가 살아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유래가 뭐냐면 양복 재단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잘라주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정확한 옷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하다는 뜻이 나온 거고 양동이를 차는 게 왜 중요하면 옛날 사람들은 양동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매달고 양동이 발로 툭 찼어요. 그렇게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걸 알면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뭐 1년 지나도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저희 쌤들이 연구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정확하게 어휘의 원리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게끔 강의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실제로 어휘 테스트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어휘 문맥 속에서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휘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단어 뜻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어 뜻을 보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문장 안에서 어휘의 뜻을 아는지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단순하게 어휘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맥 속에서 그 어휘의 뜻을 다양한 의미로 잘 알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통과 못하면 저희 집에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집에 좀 이제 멀거나 이제 길이 험악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날에 계속 부릅니다. 불러서 아시잖아요. 대초동은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믿고 맡겨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구문독해인데요. 이 구문독해가 뭐냐면요.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문법을 그냥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 근데 문법 공부하는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글을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지 결코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접근할 때 어법 문제부터 접근하고 어려운 문제부터 어려운 용어부터 접근하면요 애들 문법 싫어요. 당연히. 잘 모르는 그런 용어들을 막 내던지는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문장을 던져주고 이 문장 안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조 분석해주는 게 바로 구문독해입니다. 그래서 구문독해는요 문법과 해석을 동시에 하는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과 해석을 동시에 하는 거. 그리고 이해 중심의 어법. 하도 많은 학원들이 저희 학원은 다 이해 중심의 학원이에요. 무조건 암기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만 하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 문법에 한번 제 문제 물어볼게요. 빈도부사 위치라고 물어보면 여기 학생 한번 물어볼까? 좀 긴장 풀고 여기 가운데 학생 빈도부사 위치 아시나? 미안해. 잠깐만. 자, 어디 있지?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갑자기. 아까 보였는데, 저, 옆에, 이 학생. 빈도부사 위치 아나? 그렇죠. 그냥 웃죠.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암기한 애들은요, 이렇게 암기해요.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뒤. 들어본 적 있어? 있나요? 예. 이렇게 암기해요. 그럼 왜요? 그냥 그렇게 암기시키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해 문법 보여드릴게요. 낫의 위치와 같다. 저희가 영어를 어려워해도, 우리 일반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어려워해도 이 정도는 알 거예요. 나는 먹지 않았다. I didn't eat예요. Eat didn't예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I didn't. feel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나는, 난이다. I am not이에요. I not am이에요. I am not. 그쵸? 예. 그 다음에, I can't예요. I not can이에요. I can't. 그쵸? 얼마나 쉬워요. 잘 봐요. not의 위치 봐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 조동사 뒤잖아요. not이 부사였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암기했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깨우쳐주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암기하느냐. 왜? 선생님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저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은 그렇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 중심의 어법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예, 암기를 최소화시키는 거. 암기를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 어법은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를 맞추어서 실력이 좋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실수 안 하고 계속 맞춰주는 거. 쉬운 것을 실수 안 하고 계속 맞춰주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고 고수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기에 철저히 해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바로 구문독해 수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교재 샘플이에요. 문법 1강 보면 품사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1강부터 바로 동사의 성격부터 파악합니다.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동사라고 얘기해야 돼요. 동사 개수. 동사 성격과 동사 개수입니다. 이게 아니면 문법 교재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강의 때는 동사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문도요. 이렇게 던져줘요. 이렇게 딱 던져준 다음에 자, 주어 동사 찾고 수식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라. 너가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조 파악하고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 테스트 시험지고 교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자, 리딩입니다. 자, 리딩 독해. 자, 독해는요, 최종 목표죠. 왜냐면, 어휘 알고 문법을 안다면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해석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해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 시험지에 글을 읽다가 평상시에 잘 하지도 않은 창의력을 시험 시간에 발휘를 해요. 그냥 글을 읽고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글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며 읽고 있습니다. 왜? 문장 구조가 안 보이고 어휘 모르고 문법 모르니까 독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글을 읽는 거. 그리고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추론적 사고 능력.
영어에서 추론적 사고 능력이 뭐냐? 말 그대로 국어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어 능력이 받쳐줘야 이 작가가 하는 요지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석을 다 해놓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요, 뒤에 한글을 보고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어떤 글이 많냐? 중수필, 혹은 뭐 사색적인 글들, 뭐 철학적인 글들, 그런 글들을 읽으면 애들이 조차 그냥 한글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론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으로 독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추론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수능 출제 매뉴얼에 맞춰서 합니다. 수능 출제 매뉴얼을 상당수가 모르시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수능 문제를 만드는 방법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 만들 때 요 출제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방법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요 방법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이거예요.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맥 앞뒤의 근거를 정확히 찾고 추론적 사고를 발휘해야만 문제를 맞춰요. 선생님 뭐 문제 되게 쉬워졌다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수능이 쉬워졌다고 하죠. 근데 2년 뒤에도 쉬울까요? 3년 뒤에도 쉬울까요? 장담은 못해요. 100%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그냥 수능 쉬울 거니까 이 정도만 공부 이렇게 했는데 어려졌어요.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미안해?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애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어렵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영어 커리큘럼. 영어는요, 이렇게 화목, 그 프린트 잘못 나왔어요. 프린트 월급으로 나왔죠. 예, 수정해 주시고, 화목입니다, 화목이고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예요. 예, 총 수업은 1교시, 2교시, 3교시 3시간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는요, 전날에 배웠던 뭐 어휘라든지 구문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통과 못하면 재시험 해가지고 통과할 때까지. 예, 만약에 늦게까지 넘어간 적이 있다. 뭐 더 이상 뭐 버스가 끊겼다. 그러면 다음 날에 또 와가지고 또 테스트를 시키든지. 예, 반드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수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능, 이제 문법, 독해, 구문, 독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반 난이도는 이제 중반, 상반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2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중간 실력, 중하위권 애들은 이제 문법과 수능 독해를 하는데 구문 독해랑 같이 하는 문법이에요. 이 수업이. 근데 어떤 부모님은 뭐 성문처럼 이제 완전 그냥 전통 문법 하는 수업 없나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토요일날 특강으로 열려요. 그게. 토요일날 저녁 7시에 특강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날 이제 실력에 맞게끔 뭐 자신이 처음부터 문법에 대해서 다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그 특강을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기출어법 풀고 싶다 그럼 기출어법 특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특강도 있고 자기 기호에 맞게끔 수업 들으시면 돼요. 특강으로 없는 부분을 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정규 수업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윈터 이후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계속 저희는요, 구문, 독해, 문법 수업을 들어가는데, 아까 문법은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특강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예, 정규 수업은 없는데, 특강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요, 이제 영어가 되게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온 학생, 만점 가까이 안정적으로 나온 학생, 예비 고1이라도 영어 실력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막 수능 문제 주면 막 98점 맞게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이가 어려도, 학년이 어려도 그 언니들, 오빠들 듣는 수업을 듣게끔 모의고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술 영작이 뭐냐면 수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배웠던 이제 문장들을 가지고 영작시키는 그런 훈련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그 내신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영작을 암기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실력을 키우고자 서술 영작을 이렇게 내고요. 아마 프린트는 없을 텐데요. 요거는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필기하셔도 되고 이따가 뭐 프린트 제가 출력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예. 이거만 따로 프린트 해드릴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절대평가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별로 궁금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평가가 뭐냐? 예전에는 그냥 이제 상대평가로서 이제 성적순으로 이제 퍼센트를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은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 주겠다. 그 다음 80점 넘으면 2등급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미 확정 난 거죠. 올해 고1부터. 근데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한번 변환해 봤어요.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몇 명이죠? 무려 13만 명이에요. 참고로 인서울은요 7만 7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학교는요 5만 7천이에요. 합치면 13만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맞으면 그냥 수도권 그냥 들어가는 거 힘들다 보시면 돼요. 2등급 무조건 1등급 목표를 해야 돼요. 영어가 쉬워졌어도 1등급 맞춰줘야 됩니다. 영어 쉬워졌는데 정말 쉬워졌을까? 한번 작년 한번 수능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 수능 있죠? 한번 시간제로 풀어보세요. 이게 평상시 풀 때는 좀 쉬울지 몰라도 막상 수능 때 풀면요 살 떨려요. 평상시 이렇게 걸으라면 그냥 쉽게 걸을 수 있죠? 근데 아파트 난간을 걸으라고 해보세요. 쉬운데 왜 못 걸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능 때 그렇게 과감하게 답을 딱 찍고 알고 찍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지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쉬워졌어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좀 쉬워질 거다.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변별력이 아니라 이제 사교육을 낮추는 목적으로 이렇게 시행한 건데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견은 4%로 만들기 위해서 2011학년도 수능이 90점 이상이 4%였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그렇죠? 그 정도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혹은 학교 영어 논술 시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 심지어는 면접을 볼 때 영어로 한번 물어보는 영어 면접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추측을 이렇게 난무한데 아무리 그렇게 다양한 추측을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할 줄 알면 된다? 영어 기본만 확실히 쌓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영어예요. 어차피 영어. 그냥 영어만 기본기 쌓아두면 1학년, 2학년 때 확실히 기본기 쌓아두면요 3학년 때 설령 제도가 바뀌어도 금방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가 뭐 바뀌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탄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게 정답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 다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들 좀 고충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잔소리를 아이들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하면요 과연 이게 먹히나요? 애들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고 말 잘 듣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잔소리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강사가 친해져가지고 우리 아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힘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싫은 소리 모든 행동들을 저희가 다 지도해주고 제가 해줄 테니까 그냥 어머니는 집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안 좋은 거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예. 어차피 남자애들은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아들은. 예, 이건 어쩔 수 없고 유전이에요, 유전. 예, 연애할 때부터 이미 느끼셨잖아요. 유전이 유전. 남자는 여자 말 잘 안 듣습니다, 어차피. 딸 어때요? 딸. 말 안 듣죠? 예. 딸은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남자랑 다른 게, 남학생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요, 야, 너 왜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러는데, 딸한테,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으면,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한테 혼난 게 아니야? 아니야, 싸운 거래요. 엄마랑 동급으로 봐요. 친구로. 그렇게 동급으로 친구로 편하게 보는데 말 듣나요? 안 듣죠, 딸도. 그러니까 자식 간의 그런 잔소리는 저희가 다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철저하게 하고, 그죠? 완벽한 커리, 완벽한 강의, 완벽한 교재로 저희가 철저하게 하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어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